이민수의 경제토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오셨는데요. AI 관련주 반도체 주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네. 엔비디아는 잘 가고요. 네, 기업 분할하고 나서도 이제 간밤에는 그 ETF 중요한 거 하나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를 편입해서 비율을 높였어요, 그죠? 애플은 좀 줄고 그랬는데. 엔비디아는 잘 가는데 이제 애플의 약진이 최근에 두드러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애플이 과연 이제 B2B에서 B2C로 AI의 그 주도권을 잡으면서 계속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치고 올라오기를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 많이 학수고대하고 있고요. 너무 빨리 혼자 독주하면 삼성이 좀 조바심이 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애플이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업체로서 AI 자체 그러니까 언어 모델, large language 모델이라는 LLM 기술에서는 스스로 아직 만들지 못했죠. 물론 개별적으로 뭐 반도체 AI 칩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폰에 그러한 AI 기능을 통합하는 거, 그걸 발표했습니다만은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혁신적이 아직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첫날 반응이 안 좋았던 것이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게 혁신이 아직 없었다. 1.9% 빠졌죠, 첫날. 맞습니다. 네. 첫날가 2%가 빠졌고요. 근데 바로 다음 날 7% 이상 올라가고 그 다음에 쭉쭉쭉 유지가 되면서 결국은 애플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남보다 늦었긴 했는데 남들이 잘 철저히 못하거나 약하다고 보는 분야가 두 가지 있거든요. 크게는 보안 문제. 그다음에 워낙 제품을 많이 깔아놨으니까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AI라는 것이 약간 뜬구름 비슷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실용적으로 접근했다. 보안은 실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폰이 장난 아니죠, 애플이 그죠? 그렇죠. 못 열잖아, 그죠? 네, 맞아요. 네, 잠궈버리면 아예 뭐 수사기관에 있을 때 못 열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AI로 하면 좀 더 그런 보안적 요소가 신경 쓰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겠죠. 예. 부각되겠죠. 예. 그런 면이 어필이 좀 됐던 것 같고요. 네. 통합이라는 건 아이폰, 아이패드, 맥 뭐 이런 거 있으니까 seamlessly 보통 이제 끊어지지 않게끔 잘한다는 거고 실용적이라는 뭐냐면은 아이폰이라는 것이 자기네끼리는 괜찮은데 다른 안드로이드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좀 글리치는 아니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거죠. 내부적으로도 뭐 서머리 해주고 뭐 해주고 안드로이드 하는 걸 제대로 안 해서 아이폰에 있던 사람들이 락인이 안 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안드로이드하고 할 때 뭐 문자라든지 뭘 보낼 때 색깔이 변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실용적인 거 떨어진 게 있었는데 안드로이드가 뭔가 하실 텐데 안드로이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안드로이드. 네,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새로운 거니까 뭐 안드로이드 그래가지고 안드로이드 폰. 네. 폰하고 여기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아이폰에 있는 사람들이 락인에서 조금 부족한 면을 보안, 통합, 실용이라는 단어로서 철저히 다시 끌어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이폰 지금 15인데 작년에 나온 게 올해 말 나오는 게 아이폰 16이란 말이에요. 아이폰 16 올해 가을, 겨울, 9월, 10월 나오는 이 아이폰 16이 4년 만에 빅 교체 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늘어난 것 같아요. 아이폰 12, 12가 가장 많이 팔렸거든요. 21년도가 20년도 그때 팔았어요. 코로나 직후에. 그리고 이제 매년 바뀌는데 그게 가장 많이 팔려서 교체 주기가 오는 시기가 잘못하면 특별한 게 없으면 내년으로 밀릴 수도 있는데 좀 앞당겨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모건 스탠리가 아이폰 교체 주기별 자기네가 보는 애플의 EPS 전략을 했어요. 원래 기본이 한 4.8년마다 한 번씩 아이폰이 교체가 된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이쪽에서 2억 2,800만 대 연간 판매량 기준으로 기본을 잡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한 반년 앞당겨지면 0.5년이니까 4.3년이 되면은 판매 대수가 10% 이상 늘어나고 그게 EPS로 환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8% 늘었다 하는데 밀 수 있다 하는데 이 시나리오대로라면은 지난주 주가가 딱 그만큼 올랐어요.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아이폰 교체 주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기네가 AI 소프트웨어라든지 LLM에 없다 하더라도 포지티브죠. 중간 또 하나 뭐냐면 얘네들이 아이폰 교체를 하는데 아이폰 작년에 나온 아이폰 15도 AI로 해줄 것 같거든요. 근데 전부 안 해주고 못 해주고 아이폰 15의 기냥 모델이 있고 두 가지 그냥 프로 맥스가 있는데 프로 맥스에서는 이 아이폰 그부터는 AI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되냐면 그 밑에 거는 메모리가 6GB밖에 안 돼요. 6GB. 근데 이 그 첫 번째 이 스몰 랭귀지
스몰 랭귀지 모델이죠. 이 모델을 처리할 때 파라미터 4개 변수가 얼마냐면 한 30억 개거든요. 네. 30억 개가 6기가바이트하고 처리가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S24에서 지금 AI 기능 넣는데 그 앞에 것들도 이제 소프트웨어 넣어가지고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모든 걸 다 해주지 성능이 돼야 되는구나. 그죠? 기기 성능. 그러니까 성능이 이제는 그 AP 프로세스가 아니고 메모리에서 여기는 이슈가 된다고 애플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에서도 프로하고 프로맥스급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8기가바이트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올해 아이폰 16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다 메모리가 8기가 이상으로 돼야 되는 건 자명한 거고 지금 버전은 라지 랭귀지 모델 버전이 파라미터가 이게 30억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 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늘어나는데 지금 계획되는 게 70억 개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메모리가 또 8기가바이트 또 부족하니까 아마도 메모리가 이게 온 디바이스 AI에서 처리해야 되는 메모리의 성능, 커패시티가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예측이 온 디바이스 AI 여기서는 PC 휴대폰의 메모리가 지금의 레벨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아? 제가 한 달 전에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반도체 호재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도로 연결될 때 이거는 꼭 HBM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HBM을 한다고 신경 쓰는데 넌 HBM은 신경을 안 썼는데 캐파가 부족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밀려들면서 마이크론 주가, 그렇죠. 하이닉스 주가가 뿜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은 사실은 편한 거죠. 나중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나 마이크론 목표 주가가 용솟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HBM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존 전통 레가시 쪽은 캐파가 적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는 걸 커버한다. 그 가격이 오르죠. 그 문제는 그러면 세금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HBM 하는 업체가 10개인데 넌 HBM 못하는 애가 20개 있다. 그러면 말짱 할 거 있을 수도 있는데 딸랑 3개인데 업체가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밖에 없는데 근데 전부 다 HBM 돈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맞잖아요. 돈이 수율이 30% 50% 나와도 그 마진이 40% 나오면 그게 어디서 갈라지느냐. 넌 HBM 마진하고 이 마진이 크로스 오버되는 시점까지는 HBM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넌 HBM을 투자를 하겠죠. 그런 거를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그것이 교차가 될 겁니다. 올해 내야 될지 내년에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HBM 자체도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딸린다 그러니까 HBM 가격도 지금 더 오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년도에 HBM 그 가격이 또 한 10% 이상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마진이 이미 50%가 더 늘어나기 어려운데 다른 넌 HBM의 마진이 올라올 때까지 이거가 크로스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먼저 가고 삼성전자도 그 정도는 아니더만 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HBM에서는 1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넌 HBM의 규모가 1등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그러면 넌 HBM에서 돈을 버는 게 10이 있고 HBM에서 버는 게 똑같은 10이라도 그러면 PER 멀티플을 똑같이 10배를 줄지 누구는 13을 주고 누구는 5배를 줄지 그건 시장이 다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주가의 절대 가치는 편하기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더 편할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삼성전자도 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동시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HBM 소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바튼 피싱 내지는 하방 경쟁이 있다고 보고 들어가는 이유가 되고 그거 중에 하나가 수요 단에서는 이런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 심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AI 관련된 빅테크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죠. 그러면 뭐 엔비디아 잘 가고 애플 잘 가고 또 브로드컴이 또 최근에 또 강화돼요? 네. 브로드컴이 이제 온 디바이스에 할 때 거기 들어가는 각종 통신 이게 온 디바이스가 된다는 것은 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신이 더 중요하거든요. 원래 퀄컴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 관련해서 경쟁입니다. 퀄컴이 칩이 온 디바이스 휴대폰 PC에 들어가는 칩을 해가지고 하는 게 퀄컴이 돼요. 퀄컴이 되는 거 맞고요. 브로드컴도 비스무리하게 경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퀄컴하지만 퀄컴보다 브로드컴이 더 큽니다. 시가총액이 더 커요. 더 커요. 그 다음에 퀄컴은 순수하게 일반 휴대폰에만 들었는데 브로드컴은 좀 더 통신적이 많이 펼쳐 있기 때문에 통신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오르겠습니다. PER이 한 40배 가까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브로드컴이
이번에 액면 분할까지 하다 보니까 10대 1로 좀 편안하게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레벨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비슷한 급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하고 퀄컴 뭐 이런 식으로 흐름에서 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는 국내 반도체는 뭐 따로 얘기하더라도 네. 지난번에 보니까 뭐 ARM이 그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급락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실적 그때 누가 얘기하더라고. ARM 거기 살만하다고 그랬는데 네네. 왜 그랬는데 거의 한 2배 오른 것 같아.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설계 액티비티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설계 액티비티 넣으면은 얘네가 로얄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리포트에 나온 걸 제가 지금 오늘 자세히 못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설계하게 되면 그 로얄티를 얼마 하냐면 한 2%를 못 받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로직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그런 거잖아요. 설계에 따른 그 로얄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텐데.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게 많이 올랐는데 모 증권사,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데 얘네들이 얘네 아키텍처가 많이 사용되면서 인텔하고 뭐 AMD하고 경쟁하는 건데요. 암 베이스가 된 것이. 그래서 아마 이게 로얄티가 한 5%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 그럼 크죠. 뭐 포텐셜 전체 규모로서는 금액으로는 한 더블 지금 얘네들이 버는 거에 더블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엄청 올라서 지금 목표 주가를 그래도 비싸긴 하네. PER 95배를 쳤는데요. 근데 원래 기준이 79배라고. 이렇게 워낙 도미넌트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 비싼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30, 40배 해봤자 암의 95배. 진짜 대단해요. 뭐 TSMC 그렇지, 그죠. 뭐 거의 물량 쓰러져갖고 있지. 맞습니다. ASML 그 비싼 장비 지금 판다고 그러죠, 그죠. 다들 정말 보면 독보적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그죠? 독보적인 기업들이 이제 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약간 거품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리더들의 최고 리더들의 평균은 대충 이제 50배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하이엔드가 브로드컴도 그렇죠, 암도 그렇죠, 엔비디아도 좀만 더 가면 40배 넘어간단 말이에요. 포워드로. 그러면 이제 목이 찰 수 있어요. 근데 그로스가 그 정도 나오느냐? 엔비디아는 40배 나오니까 그렇다 치고 브로드컴도 이제 40몇 배 나면 조금 목이 찰 것이고 암은 아무리 독특하다 하더라도 PER 한 70배 내년도 70배 그 다음에 50배 하여튼 좀 목이 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반도체 주식 괜찮다고 나오고 그러면 마이크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다 가면은 이제 거품이 아니더라도 목이 오겠죠. 참 부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미국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쭉 돌려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뭐 사실은 뭐 전혀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데 보면 주가 빵빵 오른 거 보면 거의 반도체 관련된 뭐 보안업체도 있고 그죠? 그렇죠. 뭐 맞습니다. 보안. 그러니까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는 기업인데 뭐 KR 이런 종목들 그죠? 뭐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는 상호펀드 이름이랑 비슷한데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잘 가더라고. 자 어쨌든 국내 반도체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국내 반도체는 어떻게 돼?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뭐 한미반도체 보면은 한미반도체가 비싸다 하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이제 18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가장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 기준으로 25년 내년 기준으로 40배 초반 되거든요. PER이. 사실 않죠. 하지만 그 애널리스트 예측대로 25년, 26년이 연간 계속 70% 이상 성장한다면 내년에 PER 40배 정도 현재 받고 있는 거 40배 초반 주가가 이상한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목표 주가라고 하는 20만 원을 훌쩍 넘는 레벨은 PER 40배가 아니고 50배에서 60배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럼 마치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뭐 암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브로드컴. 그래서 이제 2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목이 찰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는 아마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신중해지거나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로스가 진짜 넘버가 나온다면은 꾸역꾸역 20만 원 또는 그 이상으로 갈 여지는 여전히 나와 있어요. 근데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그래도 70%라는 성장은 한 큐에 40-50% 되면은 한 큐에 40-50%밖에 안 되면 20만 원도 비싸 보이겠단 말이에요. 그런 애매한 일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오르는 게 그런 걸 거예요. 네, 그렇죠. 이스페타시스가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싸지요. 그거는 이스페타시스는 다르긴 한데 아까 엔비디아나 이런 AI 쪽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30%밖에 안 되고 마진이 그 정도 높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 반도체처럼 40배 이상 이 정도 줄 수 있는 거는 이스페타시스 아니에요. 하지만 또 성장 각도로 봤을 때는 20배 후반, 30배 정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냐면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스페타시스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 하이닉스나 이스페타시스가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떨치고 오늘 지금 녹화하는 이 순간에 그렇게 오른다는 거는 시장에서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거, 천명한 거기 때문에 네.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나온다는 거는 포지티브하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 네.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갖는 것처럼.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는요. 삼전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런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HBM3E를 뚫었다. 삼성이 엔비디아를 뚫었다. 그 소리가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삼성이 않는다. 롱하고 하이닉스가 숏하는 시츄에이션일 것이냐? 당분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HBM이 부족하다는 거 사람들이 알고 그렇죠? 그리고 HBM을 삼성이 두드러더라도 바로 걔네한테 물량을 뭐 30%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이제 학습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삼성이 HBM을 엔비디아에 뚫는 소리 나오면은 그날은 하루 이틀은 삼성이 더 갈지 모르지만 그 갭을 적당히 메꾸는 거지 롱숏으로 위험을 걸 사람은 당분간은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닉스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AI 반도체 전략 점검했습니다. 김장률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